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친절한 경리회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연말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한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세무 경력 20년 차의 박은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모두 일저지점의 박은영 팀장님을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모두 일조지점 박은영 네. 팀장입니다. 법인 결산이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네. 이번에 저희는 작으나마 네. 좀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은영 팀장님과 함께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23년 결산과 24년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 강의는 격리직원 없이 결산을 진행하셔야 하는 대표님이나 그리고 이제 경영지원팀 결산 담당자 그리고 초보경리 여러분들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차의 베테랑, 세무 베테랑 박은영 팀장님과의 실시간 Q&A를 병행하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주제를 목차를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인 결산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절차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결산 큰 그림 그리기입니다. 법인 결산의 주요 단계별 프로세스를 경리회계의 5가지 관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결산 준비사항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인 결산을 위한 6가지 주요 카테고리에 대한 준비사항과 관련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인 차량 관련, 아무래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어떤 자료를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리나라로 법인 결산 준비하기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 주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외상때, 미수금, 미지급금 관리하시는 부분인데요. 격리나라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세무대리인과 격리나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 오늘의 강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법인 결산이 사실은 법인 결산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에 그런 거를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류만 준비를 잘 해주신다면 놓치는 거 없이 손익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결산 관련해서 준비 서류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격리나라 법인 결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격리 담당자 세계 회사 세무실무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세무 기장을 맡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의 오늘 포커스는 어려운 회계나 세무 이론보다는 결산이라는 그 결과물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물 중심의 격리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벤트를 3개나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질문과 리액션을 많이 남겨주시는 3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종료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제가 1대1 원격 코칭을 제공하면서 같이 결산 자료를 한번 그 준비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리법인 1조 카카오 채널 추가와 함께 강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법인 결산 체크리스트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결산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법인 결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법인 결산이란 이제 매년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매년 3월에 이제 전년도에 대한 회사의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결산이라고 하고 재무상태과 손익계산서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네. 엄청 어려워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재무자표 손익계산서는 네. 세무사무실에서 만들어주시는 거고 네. 그 바탕을 위해서 지금 서류 준비를 잘해주시면 결산이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인 결산은 개인 사업자하고는 달라서 네. 개인 사업자는 성실 신고를 빼고는 통장이나 이런 내역들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법인은 네.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일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세법에 따라서 네. 세무사님들이 법인세 결산 세무조정을 거쳐서 또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해서 네. 그다음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가 바로 법인 결산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결산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리 실무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부처럼 회사의 살림살이를 정리를 하고 네. 세금도 이제 지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산을 세금만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수입이나 1년간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마감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법인 결산 큰 그림 그리기입니다.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진행한 라이브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익숙하신 경리회계 5단계 표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결산 시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반영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 단계가 이제 매출 매입, 인건비, 기타 비용, 자산부채 이렇게 이제 각 순서와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산 준비 서류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네, 라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먼저 매출 매입 부분의 발생 증빙은 부가세 신고 시에 이미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셔가지고 분기 마감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나 결산 시에는 수입이나 수출이 있는 경우에 정산 자료나 이런 부속 서류만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산 시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로 마감은 했지만 1년으로 취합을 했을 때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에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3월에 법인 결산이 완료돼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회사에서 잘 마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자료는 법인 결산하기 전에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준비를 하시다 보면 잘 준비하셨겠지만 네. 그동안 간혹 놓치시는 것들이 있어서 수정 신고를 하거나 바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3월 결산이 끝난 후에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금액들이 대표자 가지급이나 상호처분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무거운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에 조금 이르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면 네. 좀 더 편리하게 법인 결산 어렵지 않게 그렇게 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매입 대비 이제 발생 증빙 금융은 이런 매출 매입 수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속 서류 위주로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이제 외상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1년 동안 이제 기록하셨던 그런 대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대장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 보내주시면 좋지만 네. 12월 31일자에 그 잔액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서 상세 설명으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인건비로 넘어가 보면은 인건비는 이제 퇴직연금이 혹시나 이제 가입을 한 게 있다면 네. 그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을 했겠죠. 네네. 그러면 그 납입한 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납입 내역도 같이 보내주셔야지 되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고 내역 도 있지만 지급 내역이 있을 거예요. 통장을 쭉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인건비를 1년 동안 지급한 게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 다 전달이 됐는지 네.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장 내역에 지급 내역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네.
나중에 신고 내역과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인건비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셔가지고 세무사 사무실과 맞춰서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최대한 이제 끝나기 전까지 인건비 신고 끝나기 전까지 언제까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 지급 신고는 매달 신고를 만약에 당월에 지급하시고 당월에 지급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긴 한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원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게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저희가 신고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인건비가 꼭 회사에서 말씀하시는 정액적인 금액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이나 또 기타 소득도 가끔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계약서나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챙겨주시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용적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저희 임차료가 매월 나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뭐 그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월세 금액이 변동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변경된 계약서를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도 이제 증빙 쪽 이제 법인카드 명세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간이 영수증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택배비라든지 이런 영수증들,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 만약에 이제 돈이 나갔는데 증빙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은 지출결의서라도 보내주셔가지고 세무 대리인과 이렇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차료 지급 내역이라든지 저희 세금도 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장에서 세금 명목으로 돈이 나갔는데 이 세금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위텍스나 이런 부분에서 출력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 관련해서 뭐 차량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 뭐 여러 가지 생명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이 회사에는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입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챙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 많죠. 근데 이 부분들을 그 연말 딱 3월 달에 준비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챙겨놓고 혹시 저희가 이제 못 받은 그 비용 공제를 못 받은 부분들이 있는지 누락된 거나 빠진 게 없는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아직 저희 부가세 신고가 1월 25일 날 4분기 마감이 있어요. 그 전에 미리 챙겨가지고 수정 신고할 게 있다면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두시고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법인 결산 마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상세 내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먼저 여기서 이제 어떤 자료를 왜 준비하셔야 되는지 조금 더 상세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 준비 서류에는 법인 등기보증본 뭐 이 부분은 이제 자본금 변동 때문에 뭐 이런 자산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2월 말로 법인 등기부등본은 띄워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자본금 변동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셨겠지만 투자를 받거나 뭐 제3자 배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은 투자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그 기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저에게 꼭 출력을 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식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주주명부를 또 이제 매년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 주주명부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도 사실은 12월 말로 변동이 없으시면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변동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에게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변동될 때마다 저에게 미리 상의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식도 증권거래세를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또 개인 간의 거래이겠지만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될 때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생될 때마다 꼭 알려주셔야지 놓치지 않고 양도세 신고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또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업 부설 뭐 연구소의 인증서라든지 인력 현황이라든지 사용 그
연구 인력 관련해서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출된 내역들이 있을 건데 이 내역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변동 현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특히 네.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그 12월 31일자로 보시면 그 현재의 연구 인력 개발만 나와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 연구개발 인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출력해 놓으시고 네. 그 부분을 다 모았다가 네. 12월 말 현재까지 딱 뽑으셔서 네. 저에게 전달해 주셔야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현황, 변동 현황 네. 어차피 그 신고하실 거예요. 네네. 그 전담 관련 그 공단에다가 네. 그럼 그 내역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벤처기업 인증서인데 요 부분은 이제 세액공제 때문에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요. 네. 세액공제 가능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해당하신다면은 벤처기업에 해당하신다면은 세무대리인과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혹시 저희가 세액공제 받을 수 네. 있는지 네. 요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증서가 네. 나오시면 갖고만 계시면 안 돼요.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네. 공제가 가능한지 그 맞습니다. 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사용 현황이라든지 뭐 통장에 이렇게 네. 돈이 들어오고 나가거나 네. 그 중에서 이런 내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세무대리인과 소통하셔가지고 네. 어떤 서류를 미리 챙겨놔야 되는지 네. 확인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매출 매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뭐 세금계산, 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제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부가세 신고 때 이미 마감을 해서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출 수입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 부분들만 해당하는 서류들만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뭐 인보이스라든지 선화증권, 그리고 신고필증, 정산서, 그리고 외국한 거래 이런 계산서, 그리고 관세 환급금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근데 요즘 이제 그 관세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정산서에 BL이 없는 그 선화증권이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네.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유니패스나 이런 걸로 검토를 하시긴 하는데요. 네. 사실 그 거기에는 통관되고 신고된 것만 네.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용일 뿐이고 네. 저희는 정확한 서류를 위해서는 그 선화증권을 꼭 첨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네. 왜냐하면 선화증권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선적이 네. 된 거고 유니패스에서 수출 만장이 뜬다 하더라도 네. 사실 어떤 때는 그 흔히 말하는 저희 보따리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뭐 놓치거나 해서 네네네. 거기는 뜨는데 실제로는 수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선화증권을 꼭 첨부하도록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출 수입 관련해서 격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또 준비를 할 건데요. 그 격리나라로 이제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정산서를 사실 출금 내역에 다 달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업체에다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이게 네. 통관 어떤 서류인지 네. 통장 메모에다가 남겨주면은 일단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 미수금 명세서 요건데요. 이제 외상대 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그 내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12월 말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잔액을 알려주시면 더욱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외상매출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다, 외상매입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특히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지급하거나 네. 받아야 될 돈을 잘 알고 계시는데 네. 미리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그 12월 말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네. 수출 수입 중에서 미리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해서 통관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물론 통장에 기재가 되겠지만 그 부분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장 입출 내역에 이게 선수금인지 선급금인지 네. 네, 꼭 기재해서 주시면은 네. 혹시라든지 이제 모르는 부분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네. 네,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인건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관련해서 부가 납부 내역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각 공단에 요청하셔가지고 23년 1월부터 12월분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어떤 팩스라든지 PDF 파일로 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 내역이라든지 납입 내역에 대해서 그 어떤 서류가 있으실 거예요. 관련 금융기관에 요청하셔가지고 해당 서류를 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을 하실 때 지급되는 방법이 그냥 예전 같은 방법이 아니고 IRP 계좌를 만들어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정산 요청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퇴직연금을 드셨다면 꼭 가입한 내역과 그다음에 그 해에 그 납입된 내역, 그다음에 퇴직 시 저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퇴직연금이 정확하게 불입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퇴직 시에 꼭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용은 이제 사실 뭐 비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제 법인 명의의 모든 계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 입출 계좌 내역을 이제 엑셀로 받아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화 통장 관련해서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입출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액 증명원은 각 은행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출 내역을 이제 엑셀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엑셀만 그냥 내려받아서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관련해서 이제 선수금, 선급금이라든지 뭐 출금해서 특이사항 같은 거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경리나라를 사용하신다면 경리나라 입출 내역에 기록하셔가지고 어떤 거래처고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를 이제 해서 그 내용만 이제 사실 전달을 해주시면 기장하시는데 거의 이제 서로 놓치거나 빠지는 거 없이 크로스 체크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통장은 경리나를 사용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엑셀로 주실 때 아니면 입금하거나 출금하실 때 메모란에다 조금이라도 거래처 명이나 이런 걸 기재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통장 메모 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엑셀의 메모는 기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차계약서인데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제 변동사항이 있거나 뭐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제 납입 내역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납입 내역은 사실 통장 내역에다가 그냥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기록해 주시면 되고 계약서를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추가로 뭐 요즘은 건설업체나 이런 데 다른 지역에서 기숙사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지점으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지점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증금, 월세, 그다음에 계약서 이런 걸 빠짐없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사 중에 그 숙소가 50개가 되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정말 계약서라든지 이런 월세 내역이라든지 보증금 내역을 관리하기가 정말 이제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시트, 그 엑셀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 대장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혹시라든지 이런 내용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게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법인카드 명세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카드 대금이 나가잖아요. 카드 쓴 게 있으면 대금이 나갈 텐데 그 나간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매월 그 카드 명세서를 받으실 텐데 그 부분을 모아서 이제 주셔도 되고 은행 사이트 카드사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용대금 내역서를 이제 PDF나 엑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엑셀 파일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서류나 이런 그 수기 자료보다는 엑셀 파일로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부분을 23년 1월부터 24년 2월까지에 대한 이용대금 명세서를 주시면 됩니다. 그 보통 12월에 대한 그 비용이 2월 달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2월 명세서는 2월 안에 지급을 좀 주시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이 미리 지금 있는 명세서를 미리 좀 보내셔가지고 같이 한번 맞춰보고 이제 그 맞추는 과정에서 어차피 계속 법인세까지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연말정산도 있고 부가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때
24년 1월이랑 24년 2월에 대한 명세서는 뭐 3월이나 2월 달에 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이영수증은 간이영수증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택배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운반비라든지 이런 거는 현금으로만 하고 정말 증빙을 받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지출결의서 정말 없다면 지출결의서라도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한 단체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혹시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나간 경조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첩장, 부고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캡처본도 좋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은 법인 등록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세금계산서 이외에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 외에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디서 보면은 볼 수 없고 정산서나 이런 것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정산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게 놓치는 거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과 이제 소통하거나 하실 때 이런 정산서를 받으실 텐데 사실 미리미리 이제 그때 출금 내역에 첨부해서 알려주시면은 메모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경리나라는 출금 내역에다가 그 첨부 파일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미리미리 보관해 주시면은 나중에 한 번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인데요. 사실 이 세금도 모든 내역들이 이제 세금 냈다고 해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게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방세를 냈다고 하면은 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위텍스라든지 민원 24에서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뭐 PDF나 이런 서류로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가끔 세금이라고 그러면 저희 세무 대리인들이 다 뽑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지방세만큼은 저희가 공인인증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꼭 첨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관련해서는 넘어가 보면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재고자산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넘어온 재고가 있을 거고 올해 이제 매입한 뭐 상품, 제품, 원재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년 12월 31일 기준의 기말 잔액만 알려주시면 돼요. 보통 상세 내역까지 주실 필요는 없고요. 기말의 대략적인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게 구입한 걸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고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말 잔액을. 그래야 상품도 팔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재고 리스트라는 거가 그 품목별로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저희한테 일단 기본적인 기말 잔액을 알려주시면 사실 이거는 살짝 이걸로 손익 조정은 가능해요. 물론 이 금액만큼이 언젠가는 세금으로 부여가 되겠지만 올해 다음에 세금률이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손익 조정을 좀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금액을 알려드리면 사실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세무조사라는 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재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기말 잔액을 확정 짓고 나면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꼭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케이스가 그 재무상태표상에 재고가 있는데 그 재고랑 실사 재고랑 뭐 10억, 20억 차이 나는 회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익이 계속 나니까 그 재고로 계속 이익을 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찌 됐던 간에 계속 그 이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고정자산 변동현황 관련해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올해 신규로 취득한 뭐 토지, 건물 아니면 기계장치, 차량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게 있으시다면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회사에
재무상태표상 저희 성적표에 자산으로 목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네, 내용을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분했을 때도 꼭 처분하셨을 때 생계안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법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처분하실 때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게 생계안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보통 맞아요. 나중에 오게 되면 이게 누락돼서 네, 매출 그런 누락되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네. 차량을 네. 직원분이나 아시는 분한테 네. 무료로 주시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도 꼭 생계서 발행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맞아요. 안 하시면 특히 가격을 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네. 아시는 분들이나 네네네. 직원들한테 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네. 증여 문제도 그래서, 생길 수 네네. 있군요. 그래서 네. 중고 차량 네. 이런 것들은 시세를 좀 비교해 보셔서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네. 그렇게 발행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서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바로 Q&A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적립성 보험 확인 서류가 또 필요해요. 네. 이게 법인을 납입자로 해서 이제 종신보험이라든지 정기보험, 연금보험 이런 부분들을 가입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각 보험사에 전화하시거나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내역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결산을 진행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 들기 전에도 또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험이 그냥 보험 납입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요즘은 적립성과 네. 소멸성과 적립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그냥 금액만 보고는 네. 알 수 없어서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예은님께서 네. 4대 보험료 제출 서류 시 납부 확인서 제출로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네네. 네, 먼저 첫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떻게 납부 확인서 제출로 납부 네. 확인서가 네. 근데 납부 확인서라는 게 1년에 총 납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돼요. 네. 저희는 장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월별 납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별 인별로 이제일까요? 아니요. 인별까지는 사실 인별까지는 네. 매월 급여 신고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희는 회사의 법인 결산을 위한 준비 서류이기 때문에 네. 회사 월별 납부 금액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네. 납부 상세 내역만 이제 네. 공단에다 요청하셔가지고 네. 하면 이제 그 서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부분으로 이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납부 내역이 사실은 통장이나 이런 데서 나가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보면 네. 그 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환급금이나 정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 비용을 대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받아봐야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네. 알 수 있겠네요. 네,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월별로 네. 해서 납입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제 대손상각 관련해서인데요. 네. 퇴직연금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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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은 이제 가입 내역 네. 이런 부분들 납입 내역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대손상각이 있다면은 네. 그 해당 그 대손이 발생한 그 매출 생계안서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랑 이제 뭔가 법원에서 이런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 서류라든지 네. 이런 게 있다면은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무대리인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대손상각은 네. 어차피 부가세 때 네. 매출생계서가 발행이 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가세 환급도 네, 이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은 발생할 때 네. 그때 바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해당하신 내역이 있다면은 네. 관련 업체나 기관에다 요청하셔가지고 네. 해당 자료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판매장려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받으러 온 대장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네. 통장에 어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어음을 받았을 때 외상대가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음 대장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음 대장을 따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경리나라에도 어음 대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배서한 거라든지 양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음 할인이라든지 네, 기록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쪽에다 기록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미수금 관리하실 때 네.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어음 받았을 때 네. 잘 관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보험증권, 네. 차량 보험 네. 꼭 이거는 네. 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꼭. 보험 기간과 금액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차량 보험은 또 그게 또 필요하지 않나요? 네. 이제 차량 보험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임직원으로 꼭 통달해서 네. 가입하셔야 되고요. 네. 개인별 가입은 안 됩니다. 네. 대표님 이사만 가입하셔도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꼭 임직원 네, 전용으로 꼭,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 관련해서도 특허 뭔가 이런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관련된 내역들을 아까 이제 법무사 비용처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면. 특허나 네. 상품권 실용사항 같은 것들은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네. 저에게 계약서나 그런 정산서 같은 거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네. 특허는 등록이 되고 나면 그때 등록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의 금액들은 다 자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서류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자 원천 징수 관련해서 명세서가 이제 주셔야 되는데, 네. 요거는 당해년도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서 네. 받은 이제 이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원천 징수 내역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자는 네. 은행에서 많이 받으시는데 네. 중간중간에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네. 받으신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연도가 네. 지난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 잘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자 원천영수 내역을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서류 관련해서 계속 이제 상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모르시는 내용이라든지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저희 경리나라 TV 네. 카카오 채팅방이 있어요. 네. 이쪽에다가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 경리나라 채팅방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관련해서 준비 관련해서 서류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이자 수익이 있다면 이자 납입도 있겠죠. 네.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 이자 납입에 대한 내역들, 이 부분들을 이제 각 은행이라든지 뭐 공기관, 네. 공기관 대출했다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원금 상환 내역서, 이자율 뭐 납입 내역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네. 팁을 드리자면 그 내역서에는 이자율이 꼭 필요해요. 아,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사가 가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꼭 나오는, 그다음에 기간이 나오는, 네. 예, 그걸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자율과 기간이 표기된 될 수 내역서. 있도록 네. 내역서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 상환 스케줄도 마찬가지로 이게 네.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요건 네. 리스 회사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는데 네. 리스는 보통 이제 다음 이제 차량 관련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때 네.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역은 좀 이제 스킵하고 네. 다음 법인 차량 관련으로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30분이 경과한 지 좀 돼서 짧으네요. 네, 시간이 되게 짧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인 결산을 1시간에 끝낸다는 게 정말 어려워가지고 네, 많은 네.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네. 난 다음에 1대1로 문의 주세요. 네, 1대1로 문의 주시거나 저희 카톡방으로 남겨주시면 네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법인 차량 관련해서 준비사항 알아볼 건데요. 네. 먼저 이런 경우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사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일단 다 회사 명의로 다 해야겠죠. 그 회사 명의 차량인데 네. 운용 리스라든지 네. 렌트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구입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상황별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네. 오늘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의 경우는 회사 명의가 있고요. 네. 리스와 렌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거는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회사 명의는 저희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해서 네. 뭐 캐피탈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돈이 부족할 경우는 네. 그걸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 명의가 되는 거고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빌려서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구분이 조금 잘 안 되시면 리스는 대부분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네. 렌트는 대부분 생계서가 발행이 돼요. 네. 그다음에 생계서가 발행이 되더라도 불공제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되더라도 네. 지금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차량 네. 등록증, 네. 그다음에 아마도 리스나 렌트는 차량 등록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초반에 계약하실 때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차량 보험증권, 그다음에 회사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리스도 렌트도 전부 스케줄표가 초반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 같이 구비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나 자동차세, 그다음에 범칙금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따로 바뀌는데요. 네. 특히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네. 납부서를 받아서 내가 납부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이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도 네. 있어요. 맞아요. 요건 구분을 하셔서 그래도 꼭 보험증권과 네. 그 납부 내역서는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회사 명의인 경우는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이론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시면 네. 자동차 가지고 계시다면 자동차세를 납입하실 텐데 네. 어차피 이거 다 출금 내역에 법인 통장 출금 내역에 다 찍히시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어떤 차량인지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네. 더욱 더 좋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회사 명의의 차량 설명해 네.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운용 리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렌트 차량에 관련해서 네.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다 각 상세한 이제 내역들을 설명해 드린 조금 이제 시간상 네. 오늘의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공통되게끔 네. 준비가 필요한 그 서류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보시면 아마도 네. 차량 운행 기록부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요청을 드리고 네. 또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는 차량 운행 기록부를 네. 쓰실 수 있다면 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어렵다, 네. 조금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건 저희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용 운행 기록부라고 저희가 따로 만들어드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리스와 렌트 본인 차량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차량 번호, 그다음에 운전자가 누구 타시는지 정도는 기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사용 비율을 저희가 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 그 게시판에 보시면 1월 1일자 총 누계의 키로수가 나와요. 계기판이요. 네네. 네. 거기에 그거를 한번 사진 찍어주시고요. 네. 연말에 한번 또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총 사용 키로수가 나올 거고, 네. 근데 이 키로수 중에 내가 사용한 비율이 얼마다, 네. 키로가 얼마다라고 네. 기재를 해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로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저희가 네.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시고 네, 진짜 최후의 보류라고. 되도록이면 네. 업무 차량 일지를 네. 기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네. 정말 차량이 회사에 많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네. 이게 그때그때 다 원래 탈 때마다 기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외근이 많다 보니까 네. 법인 차량을 이제 이용할 때마다 이제 계속 쓰는데 네. 사실 힘들어요. 네, 네, 맞아요. 쓰다가 포기하는 회사도 정말 많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만이라도 지금 연말이고 이제 앞으로 연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기판만 찍어두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2023년 1월 1일자에 계기판이 500부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연말에 1000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총 사용 거리가 그럼 5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업무 관련해서 사용한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300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요율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서식에다가 해놨어요. 네. 그리고 첨부 서류에는 계기판 사진까지 첨부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글 시트로 드릴 거거든요. 네. 그쪽에다가 이제 그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일을 첨부해서 네. 보관해서 관리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운행 기록부를 상세적으로 작성하실 때라도 이걸 보시고 네. 내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맞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하나 놓친 거 아, 있어요. 네. 저희가 리스차 하실 때 네. 아마도 그 그 영업하시는 분이 알려주시긴 네. 하겠지만 네. 저희가 그 리스나 렌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이 8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초과되지 않게 네. 월 리스료나 렌트를 좀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네. 그래서 아마 네. 그게 금액이 좀 높으면 약간의 회사 여유가 네. 있으시면 보증금을 조금 더 네. 넣어서라도 그 네. 월세 금액을 좀 월 월 금액을 네. 좀 네. 조정해 주시면 네. 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들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네. 네네. 아, 그럼 초반에 계약하시기 전에 네네. 미리 세무대리인 분과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네. 좀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차가 맞아요. 비용 처리가 되는 차량인지, 네. 보증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지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타는데, 네네. 네, 어느 정도 넣어서 이제 월 납입액을 맞추는 게 좋을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지금 박정아님께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직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네. 이제 하셨네요. 네네. 네, 어떤 부분들을 이제 네. 준비하시는 회사 게 소유차를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한테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 네. 세금계산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한테 판매를 할 때 직원이라고 너무 세게 주시면 안 되고 공짜로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고차 시세를 보시고 네. 그거에 대한 금액을 알아보시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을 발행해 주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경민님께서 연말에 챙겨야 할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희나라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 김경민 대표님이신가요? 네, 영광입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간에서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네, 이벤트 안내하고 이제 잠시 제가 경희나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이벤트 안내 서류를 먼저 이제 저희가 실시간 채팅으로 네. 질문과 리액션을 많이 남겨주시는 세 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종료 후에 하단 링크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어요. 이쪽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아무래도 결산 혼자 준비하시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쵸. 네, 중간중간 모르는 것도 많고 이 부분을 그 추첨을 통해서 제가 같이 1대1 원격으로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설명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결산 준비 서류 사항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경리법인 일조 카카오 채널에 가입하신 후에 결산 체크리스트를 말씀해 주시면은 현재 법인 결산 서류 정말 많잖아요. 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고 어떤 걸 준비를 했고 앞으로 어떤 걸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 법인 결산 체크리스트 주세요라고 이제 남겨주시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두시면 네. 매번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이번에 한번 꼭 받아보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리나라로 외상 매출금 미수금 관리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실무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세요. 이제 경리나라로 어떻게 미수금 관리하나요? 보통 이제 엑셀로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엑셀은 그 시점에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년에 쭉 내역이 히스토리가 쌓여가지고 언제 이게 언제였지 해가지고 더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이상 이 거래처별 원장 내역을 뽑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경리나라로 이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리나라는 매출채권 이제 외상 매출금 미수금의 명칭이 매출대금 수금이라는 용도로 사용돼요. 이거는 이제 입금 내역 수납 확인 쪽에서 용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금 내역 아까 통장 내역 이제 엑셀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 그쪽에다 이제 거래처 설정하고 해당 용도 설정하고 이제 뭐 계좌 메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작성을 잘 관리하는 팁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처별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거래처별로 수금을 하기로 한 날짜가 이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말일 결제, 5일 결제, 어디는 뭐 45일 결제니까 뭐 15일에 나가야 되고 들어올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거래처를 그룹핑해서 이 업체는 15일 날 들어온 업체 해서 미리 이제 경리나라 거래처 기능을 사용해서 그 그룹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금하기로 된 날짜에 수금이 잘 됐는지 그리고 매출생계환서는 잘 발행이 됐는지 그리고 원장으로 확인하면은 거래 흐름과 현재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리나라 상에 원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보고서 세무택 가시거나 아니면 그 각 매출생계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3단 바 있는데 거기에 관련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매출처 원장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월별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세무사랑이라든지 더준에서 확인하는 그 거래처 원장처럼 월별로 이제 매출이 발생한 거랑 그거에 대한 수급 내역 그리고 미수 잔액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네네. 업체별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빠진 부분들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외상 매출금이랑 그 매입금이랑 거의 관리 내용 비슷한데 아무래도 외상 매입금 쪽이 미지급금 쪽이 조금 더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서 특이 사항들이 좀 많아서 그 외상 매입금을 기반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면 외상 매입금, 그리고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대금을 지급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경리나라는 매입 채무 이 명칭이 매입대금 지급이나 카드대금 결제, 간이영수증 지급처럼 지급수단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이걸 해주시고 거래처를 꼭 걸어주셔야지 이 미수미지급금 거래처 원장이라든지 보고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금 내역이랑 입금 내역에서 꼭 이 용도를 설정해가지고 거래처를 걸어주셔야지 이게 확인이 돼요. 보통 경리나라 쓰시는 분들 보시면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확인 처리를 해주셔야지 미수미지급금 관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고서로 현황을 보실 때는 미지급금 현황이라든지 매입처 원장 보고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시는 유형은 월별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셔야 전화가 안 오겠네요. 맞아요. 못 받았다고? 맞아요. 정말 사례들이 많아요. 이거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먼저 정말 이거 관리하시는 팁을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금 지급이 나간 게 있잖아요. 이게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대금 지급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시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금이 먼저 나가서 성금이나 이제 계약금식으로 지급되고 아니면 이제 대금이 먼저 나갔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은 금액 실수가 중간에 발생해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지급금으로 생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 관리하는 거는 이 세금계산서 수치와 대금 지급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돈이 나갔으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지,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면 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해서 이걸로 이제 현금 흐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저희가 대금을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실무적으로 저희 격리 담당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이제 첫 번째 팁은 증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체를 하시는 건데 이체 시에 그게 안 된다면 증빙을 많이 먼저 받고 이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체하기 전에 무조건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이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따옴표 해주세요. 지출결의서. 그래서 경리나라 보시면 이체하실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그게 바로 대금 지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체를 할 때 이 결의서를 통해서 이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금 결제를 왜 어디다가 하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역으로 찾아봤을 때 역으로 이제 출금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역으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체 직후에도 계좌 메모로 어디에 왜 지급했는지 간략하게 기입을 해두시면 사실 실무자분들이 더 편하세요. 안 그럼 나중에 이제 몰아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였지라고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마감일자를 정해서 이건 많은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하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해서 거래처 원장, 아까 이제 보고서, 미수미지급금 보고서, 매입처 원장 보고서를 확인하셔가지고 미수미지급금 잔액을 관리하시면 돼요.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왜 지급을 하는지 결의서를 통해서 남겨놓으면 아무래도 관리하시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이제 사례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는 A 상사라는 곳이고요. 경리나라 보고서 보시면 매입처 원장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초기 2월이 작년에 넘어온 이제 외상때 잔액이고요. 이 부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지급액 보이시죠? 지급액은 통장에서
출금 내역으로 이제 용도 설정해가지고 네. 매입 대금 지급 그리고 거래처 설정해서 가면 이쪽에 이제 표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매입액은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기 이제 계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오른쪽이 이제 미지급 잔액 네. 해서 지금 보시면 전년에 넘어온 게 1월 달에 지급액으로 나갔죠.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1월 달에 매입액이 2월 달에 지급액으로 나갔어요. 약간 이렇게 핑퐁으로 네, 그 보통 이제 계속 거래를 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걸 확인하셔가지고 월마다 해서 저희가 정말 대금이 잘 나갔는지 2번 지급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아, 지급은 네. 됐는데 세금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엄청 많아요. 아, 네, 네네. 엄청 많습니다. 꼭 기록하셔야겠네요. 네, 꼭 기록하셔가지고 이 원장을 월별로 확인하셔서 네. 쭉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거래 흐름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보통 이제 전월 달에 매입액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걸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금액이 달라요. 아, 네네. 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기존 흐름과 좀 다른데 네네. 왜 다르지? 해가지고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네. 업체에 전화하셔가지고 증빙을 추가로 요청을 하시거나 네. 저희가 뭔가 더 지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반환 요청을 해야겠죠. 아, 네. 네, 하셔가지고 이 잔액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대표님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받으시면. 그럼요. 네.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잃어버린 돈, 네. 네, 이런 것을 찾고 이제 네. 못 받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관리하시면 정말 이제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리만 되는 것도 정말 잘 되는 케이스고요. 네. 이렇게 되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지급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회사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거래처에서도 이제 거래 내역에 대한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맞출지 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까지는 안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네. 네, 대금 지급할 때 어떤 금액에 대한 지급인지 네. 결의서나 이제 거래명세표를 통해서 네. 이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네, 앞으로라도 잡아가면 되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결산할 때도 이제 어떻게 결산 마감을 할지 그 거래처랑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네. 결산 끝나고 조정을 한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돈을 빌리는 식으로 이제 네네.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같은 업체인데 대여금이라든지 대금 지급이 섞여가지고 네네. 이게 내부적으로도 이게 기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경리나라를 통해서 조금 거래 내역 관리를 좀 하셔서 네. 용도를 저희가 실제 매출대금 매입대금이다라고 하면은 매입대금 지급 용도로 하시면 되고 네. 대여금이다라고 하면 대여금 용도로 해가지고 네. 그 해당 내역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네. 원장으로 관리하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하셔서 이자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맞네요. 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임차료 미지급 관리 예시로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지금 탭이에요, 밑에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A빌딩 사무실 임차료로 해가지고 거래처 명을 조금 이렇게 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매월 25일 날 당월 발생한 걸 당월 25일 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월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25일 날 법인계좌에서 지급을 하는데 뭐 세금계산서가 조금 늦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 다 끊겼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세금계산서가 위로 올라갔고 이제 밑에가 이제 금융 저희 출금 내역 지급 확인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이 업체를 증빙이 잘 들어왔는지, 금융이 잘 이제 이체가 됐는지, 출금이 됐는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경리나라의 장점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출금 내역의 지급 확인 보시면 금융 쪽 보시면 돈이 실제로 나간 그 날짜에 비고 쪽에 보시면 언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나갔다. 네, 좋은데요? 네, 좋죠.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이렇게 V 표시로 오른쪽에 이렇게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를 하면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서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이 언제 지급됐다까지가 이제 연결이 돼요. 네, 한번 그 양쪽 어디서든 체크를 하면은 서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금 지급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팁을 또 드리면 이거 임차료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업체별로 고정 비용이
대해서 나가는 업체를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그 중에서 고정 비용은 얼마고 변동으로 나가는 거는 얼마지? 급여는 얼마지? 이렇게 하실 때 미리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파악하거나 관리하시기가 좋습니다. 경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분들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재미가 생겨요. 네, 이렇게 매칭 안 되면은 조금 이제 짜증 나다가도 매칭 되면은 해결되면 약간 이제 여기 파랗게 되듯이 짜릿한 느낌을 갖게 맞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금액이 딱딱딱딱 맞으면 정말 통쾌하거든요. 근데 경리분들 입장에서도 경리나 사용하셔서 하시면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 증빙세금계산서 쪽 보시면은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손익계상 용도로 손익보고서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 매입대금 지급 용도는 미지급금에 반영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방금 그 임차료에 대한 그 매입처 원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제가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출금 내역에 매입대금 지급 용도가 설정되고 거래처가 설정되어야지 이렇게 미지급금 보고서의 지급액으로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지급 잔액이 12월 말에 12월에 대한 그 대금이 아직 안 나갔죠. 이체를 하시겠죠. 이체를 25일이니까 오늘 하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금액이 얼마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임차료 같은 경우에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쭉 그대로 이제 당월 지급으로 나갔어요. 정말 잘 됐죠. 이러면 정말 이렇게 좋은데 동그라미 5개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보시면 매월 반복되던 거래가 중간에 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거래의 흐름을 보셔가지고 왜 빠져 있을까요?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같은 건물에서 여포스 사무실로 이전해서 같은 건물인데 계약을 또 이제 연장을 하신 거죠. 하셔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그 임대차 계약서가 발생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인테리어 공사도 하셨대요. 그럼 인테리어 관련해서 또 고정자산이 발생했죠. 그럼 그거에 관련한 계약서라든지 세금계산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금액이나 변동이 발생을 했을 때 경리 담당자분들은 이제 매월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세무대리인과 소통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챙겨 두시는 게 업무에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약서도 준비해놓고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관련 자료들은 변동이 발생한 시기에 출금 내역에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 거래처 탭에도 할 수가 있는데 기타 그 출금 내역 보시면 기타 출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매입대금 지급 말고도 기타 출금이라는 이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건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다건 입력을 추천드립니다. 다건 입력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 업체명 쓰고 그리고 이제 지급액 그리고 지급 용도 그리고 파란 색깔 조그맣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조그만 게 증빙이랑 아까 연결한 거예요. 그냥 기타 출금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연결이 되지 않고 여기서 꼭 파란색으로 만들어줘야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미지 첨부에다가 엑셀이던 뭐 PDF건 그림 파일이건 다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첨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출금 내역에 꼭 달아가지고 저희 세무대리인과 같이 소통하면서 업무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결사 때 따로 안 챙겨주시고 여기서 바로 꺼내서 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한 거를 세무대리인이랑 소통을 할까? 요거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경리나라 위에 탭 보시면 보고서 세무 탭이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세무대리인 이제 설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세무대리인 상호 이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요거 필수적으로 이제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 제공 동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세무대리인과 소통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로그아웃을 하시면 로그아웃하고 다시 재접속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추가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존에는 세무대리인 설정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설정하고 나시면 세무 게시판, 급여 자료 전송, 세무 증빙 자료 전송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면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세무 증빙 자료 탭이 생기는데 여기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 네,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세무사 사무실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용도와 내용 그리고 첨부 파일을 경리나라에 잘 보관했다면 이 자료를 전송해서 결산 시에 이제 참고해서 적용해달라고 하시거나 뭔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거를 소통해서 업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전송은 세무대리인에게 메일로 전송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세무사가 경리나라 위멤버스라고 있거든요. 네, 그걸 사용하는 세무사는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이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한번 요거 위멤버스 한번 저희 연결해서 써주시면 안 돼요? 네. 라고 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리나라를 꼭 써야겠네요. 네, 경리나라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요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경리나라에 이제 첨부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파일들. 요거를 첨부 파일 있는 것만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제가 개선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요거만 봐서 그 해당 자료만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보내실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입출 내역 보시면은 저희 아까 결산 필수 서류에 이제 모든 법인의 그 통장 입출 내역을 엑셀로 보내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엑셀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각 통장 계좌별로 시트가 생겨가지고 엑셀로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용도라든지 거래처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입력했던 것들이 다 엑셀로 변환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 따로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평소에 대금 확인 시마다 관리해 주시면은 사실 이 통장 정리하는 것만 정말 2, 3일 걸리고 막 법인 결산시에 몰려가지고 정리한다고 일주일 밤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없어져요. 세무사 사무실과 이제 잔액만 맞춰보시면 되기 때문에 진짜 결산시에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뭔가 빠지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으로 정말,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해가지고, 경리나라로 어떻게 자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네, 박정환님, 기존에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전송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네,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예은님께서 세무대리인이 위멤버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 위멤버스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세무대리인에게 이렇게 그 설정하셔가지고 자료를 전송하잖아요. 그럼 그 세무대리인에게 위멤버스 가입 안내 저 안내문이 메일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메일이 갔으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가입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이 좀 초과가 됐는데 제가 시간 조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전달해 드리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서 너무 벌써 이제 23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경리나라 라이브 강의 한지 1년이 5월부터 했나요, 저희가? 5월부터 해서 거의 반년이 좀 넘었는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일상의 뜻깊은 변화와 성취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과 행복한 새해 되시길 기원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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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